어떤 영화들은 극장에서 볼 때는 막상 뭐 이게 뭐야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고 스크린 밖의 경계를 좀 허물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너 어떻게 생각해? 같이 좀 수다 떨고 싶어지는, 말을 걸고 싶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. 극장에서 불이 딱 꺼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. 어떤 영화들은 목표 자체가 극장에서의 아주 즐거운 시간, 내가 티켓값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, 그걸 목표로 하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 극장불이 켜지면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 영화들이거든요. 어떤 영화들은 극장에서 볼 때는 막상 뭐 이게 뭐야 싶기도 한데 스크린 밖을 걸어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고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뒤에 갑자기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스크린 밖의 경계를 좀 허물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영화들을 만났을 때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어지고 너 어떻게 생각해? 같이 좀 수다 떨고 싶어지는, 말을 걸고 싶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. 좀 시간 지나서 그거를 다시 보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 라고. 저한테는 영화 보는 그 행위나 아니면 영화 글 쓰는 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약간 저의 위치 확인하는 거인 것 같아요. 아마 평론가들마다 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를 확인하는 일종의 등대나 아니면 별자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좀 비유하자면 그 영화는 그대로잖아요. 텍스트는 안 변하고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 내가 20년 후에 본다고 해도 그 영화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걸 볼 때마다의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면, 혹은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.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, 혹은 내가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영화 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. 그래서 저는 같은 영화 여러 번 보는 거 좀 좋아하고 예전에 봤던 영화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, 좀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어떤 영화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랑 내가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지금 버전으로도 얘기하고 다음 버전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영화들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분기점이 되든지 동반자가 되든지 그런 영화들인 것 같고, 여기 고른과 서른 살이 사건 같은 영화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어요. 평론가일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보거든요.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. 기자는 직업적으로는 내가 보기 싫은 영화들만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평론가 활동을 하다가 기자로 뒤늦게 전에 입사했는데 제가 걸어온 궤적이 되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. 전혀 영화랑 상관없는 걸 하다가 학교에서 먼저 영화 공부를 좀 하다가 평론가 일을 하다가 이제 기자로 가요. 보통 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기자 하시다가 평론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교수님이 되시거나 하는 분도 있고, 근데 저는 거의 거꾸로 걸어온 케이스고,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.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못 보네.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영화에 대해서 써야 되네. 그래서 한동안 그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, 그러다가 이 고른과 서른 살 사건 영화 재개봉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다시 쓰게 된, 예전에도 봤었고 예전에도 여러 버전의 글을 썼었는데 지면에 다시 한번 써야 하는 기회가 온 거죠. 그때 다시 쓰면서 내가 그때 봤던 거랑 이렇게 바뀌었구나,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보이네,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이래서 소중하구나.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전에 아주 처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아직 그때 극장 밖을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. 이 신의 시필에 실린 그 글을 딱 쓰고 나서 저한테 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끝났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였고, 이래서 내가 영화 글쓰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새삼 깨달은,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모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. 저는 잡지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잡지의 특성이 뭐냐면 그 전체 페이지 코너가 다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. 글쓰기에 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요령, 아니면 뭐 어디 글쓰기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맨 먼저 얘기하는 거는 목표 설정이거든요. 이 코너가 누구한테가 닿는 글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, 목표 지점이 있어야지 그림이 분명해진다. 이를테면 리뷰는 영화 안 본 사람들, 평론은 다 보고 나서 뭔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, 인터뷰는 뭐 그 인터뷰를 보고 싶어하는 대상들, 인터뷰어에 따라 다 다를 거고, 그 목표 대상을
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잡지 글쓰기의 제일 생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이제 이 글이 어디에 닿아야 하냐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해 보니 앞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글은 제 그냥 과정이거든요. 제가 뭔가를 하겠다, 어느 목표로 도달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삼아서 쓴 것들이 아니고 지난 것들을 이제 추린 건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직 가는 중인 것 같고 과정에 있는 글이라서 어디에 가다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바람이 있다고 하면 가는 동안에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 과거의 모습들이겠죠. 그러니까 저와 약간 닮은 사람들인데 어른과 서른 살사건 예로 든다고 하면 극장을 나와도 뭔가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 사람, 아니면 저는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글로 영화를 보는, 영화 보고 나서 글을 읽는 것도 재밌는데 영화보다 글이 더 재밌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. 특히 이제 지금 데스크 보면서는 대부분 다 지면에 기자들이 글 쓰는 거로 스포일러를 당하고 있다 보니 이게 더 재밌는데 싶은 순간이 있어요. 그래서 글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뭔가 말을 걸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,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좀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 제가 어떤 책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영감도 주고 말동무가 돼준 것처럼 이 책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동무, 말벗이 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